안녕하세요. 오토코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일 내용 안에 특정 글자를 변경하는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의 목적은 파일 안에 특정 글자를 변경하는 건데요. 아주 파이썬 기초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 시간에 이제 sys 모듈을 이용해 sys 명령의 매개 변수 인자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강의를 해준 적이 있는데 이번 시간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파일 하나 만들었어요. 오토코드라는 걸 이제 만들었는데 파일 안에 텍스트 파일 안에 이 지금 공백은 일반 띄어쓰기 스페이스바가 아니라 제가 탭으로 지금 넣어준 거거든요. 보이시나요? 탭. 이게 지금 봐봐 조금 미묘하게 좀 차이가 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스페이스고 탭은 이렇게 띄우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벌려 놓으면 오히려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이것도 똑같아요. 일반 스페이스는 이건데 탭으로 띄워놨어요. 똑같이 탭이 아니 이게 지금 스페이스인데 탭으로 띄워놨고 스페이스 탭 조금은 간격이 있죠. 스페이스 탭 스페이스 탭 스페이스 탭 뒤에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를 제가 하려는 의도가 뭐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구문이 딱 이렇게 생성이 된 파일이 있어요. 근데 그 파일 안에 이런 계획 문자나 아니면 어떠한 이제 탭 문자로 이렇게 보기 어렵게 돼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하나씩 이렇게 하실 건가요? 하나씩 이렇게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들어가서 이렇게 해 주실 건가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하실 수 있지만 이 방법보다는 제가 이번 시간에 이용하는 건 이 탭을 이용해 가지고 이 탭 글자를 그냥 이 스페이스바로 그냥 일괄 다 변경하는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비단 지금 탭 문자만 활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글자를 변경 처리해 주는 것도 이 텍스트 파일 안에 있는 글자를 변경 처리해 주는 것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을 조금 응용하셔서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업무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장을 하지 않고 이번 시간 이제 닫아서 바로 이제 코드를 실행을 할 건데 자, 사용 라이브러리는 이제 sys를 쓸 거예요. sys는 명령어에서 매개 변수 인자를 전달한다고 했죠. sys argv 1 첫 번째 매개 변수 인자 넣어주고 sys argv에서 두 번째 명령어 매개 변수 인자를 넣어줄 건데 이번 시간은 여기서 이게 이제 블루로 바꿔서 이게 이거죠. 여기는 이제 여기서 소스의 경로가 들어갈 거고 여기는 데스티네이션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내가 소스에 있는 파일 아까도 autocode.txt 파일을 데스티네이션 파일로 저장을 따로 해줄 거예요. 원본 파일은 그대로 유지해주고 저장을 했을 때 다른 파일로 저장했을 때 그 저장된 파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픈은 뭐 여러분들 파일을 여는 거에 대한 부분으로는 제가 이미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동일하게 이제 제 거를 처음 보시는 제 강의나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리면 위드라는 거랑은 좀 많이 비교가 되거든요. 자, 이거는 오토 크로즈가 된다. 오토 크로즈가 되는데 이거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드가 쓰면 항상 클로즈를 같이 써줘야 돼요. 이게 같이 페어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거는 그냥 위드 하나만 써도 됩니다. 강사님, 선생님 혹시 클로즈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안 써도 일반적인 문법에 일반적인 짧은 구문에서는 상관은 없습니다. 파이썬에선. 그러나 오픈을 한 파일에 다시 이제 그걸 참고로 해서 그 안에 값을 넣어주고 혹시나 작업이 필요해서 거기 안에 파일을 편집한 다음에 나중에 그 편집한 내용을 다시 처리를 해줄 때 파일을 한번 열어놓고 오픈을 해두면 나중에 다시 코드가 길어지면서 그 해당 경로에 있는 파일을 불러올 때 이미 불러오고 이제 오픈되어 있는 파일로 인해 가지고 에러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클로즈 처리를 반드시 해주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도 굉장히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해서 빠르게 한번 보시고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데요. 자, 코드를 좀 올릴게요.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걸 쓰죠? 기본적으로 일단 임포트 파이썬에서는 라이브러리를 가장 먼저 호출을 해야 됩니다. 그 라이브러리의 기준 이제 sys로
sys로 넣어줄 거고 이제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sys라는 게 명령어 인자를 받기 위해서 sys라는 걸 쓸 겁니다. src로 해서 소스 경로를 제가 아규먼트에 첫 번째 인자로 받아올 거고 데스티네이션은 아규먼트의 두 번째 인자로 받아오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그 다음에 우리 이 명령어 이제 아규먼트는 따로 정의를 해줬고 f라는 파일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파일 아까 그 오토코더의 텍스트 파일을 열 거잖아요. 그 열 때 아규먼트 값을 넣어줘서 우리가 절대 경로를 넣어줬을 때 그걸 파일이 불러오는 걸로 할 거고요. 그리고 컨텐츠라는 값으로 제가 변수를 받아서 이거는 컨텐츠 안에 리드 값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자, 리드를 보면은 제가 리드랑 리드 참고로 리드랑 리드 리드 라인지 이 세 개가 보통 많이 쓰는데 이 차이점이 뭐냐? 리드 라인은 첫 번째 줄만 가져옵니다. 여러 줄이 있을 때, 문장에 줄이 있을 때 리드 라인지는 여러 줄을 다 가져오는데 이걸 리스트 형식으로 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리스트 형식으로 반환됐을 때 우리가 따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어떠한 이제 리스트 형식으로 이제 우리가 뭐 인덱싱 처리를 해주거나 인덱싱 처리한 이후에 뭐 예를 들면 거기서 슬라이싱 처리해가지고 어떤 이런 이제 데이터의 파싱 작업을 해줄 때 리스트를 많이 쓰거든요. 그 리스트형으로 변환을 해줄 때 이렇게 반환을 해주는 값이고 리드는 말 그대로 원문 그 자체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원문 그 자체를 가져오기 위해서 리드를 쓸 거고요. 리드를 써서 이 값을 불러오고요. 컨텐츠 가져왔죠. 그리고 이제 닫아요. 우리 가져왔으면 이제 닫아줘야 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 컨텐츠 자체를 이제 우리가 new 컨텐츠로 정의를 할게요. new 컨텐츠를 정의를 해서 이거는 우리가 위에서 가져온 컨텐츠가 아니라 오리지널 컨텐츠로 할게요. 그렇죠? 그래야지 조금 더 직관적이죠. 오리지널 컨텐츠에 리플레이스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네, 리플레이스 처리를 어떻게 해주냐? 우리 아까 그 탭 문자가 있었죠. 그 탭 문자를 이런 식으로 뭐 홈담프든 상담프든 상관없습니다. 이런 이제 탭 문자를 공백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리플레이스는 이겁니다. 내가 안에 있는 값에 바꿔줄 그 구문을 이렇게 바꿔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준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픈을 할 건데 파일을 다시 오픈을 할 거예요. 파일을 오픈을 하는데 선생님, 강사님 F를 썼는데 뒤에서 또 F를 써도 되나요? 네,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닫아줬기 때문에 F를 안 닫았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F를 닫아줬기 때문에 여기는 새로운 F로 다시 시작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으로 들어가는데 데스티네이션은 다시 여기서 이제 아까는 위에서는 리드 권한으로 들어갔어요. 리드. 이거 지금 안 쓰면 그냥 디폴트 리드로 되는 건데 라이트로 붙여줘야 되잖아요. 그 라이트 해가지고 이제 쓰기 모드로 일단 파일을 오픈을 할 거고요. 그 안에 파일을 쓸 겁니다. 내용을 컨텐츠 어떻게 쓰냐? F에 write 해서 여기 안에 new 컨텐츠 우리가 위에서 지금 지정해 놓은 게 있죠. 리플레이스를 처리해 준 값이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쵸? 그래도 이 리플레이스 예를 들면 이거예요. how are you? 자, 이거 지금 제가 탭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공백 4개를 넣어주고 한 건데요. 이거를 이제 이게 오리지널 컨텐츠라고 했을 때 이 값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how are you? 자, 블루로 바꿔서 이게 이제 오리지널이에요. 그리고 이게 new예요. 이 값으로 변경이 된 값을 어떻게 해요? 이 값으로 변경된 값을 이 지금 new 값으로 변경했잖아요. 그 new 값으로 변경한 값 자체를 그쵸? 여기 안에 write로 넣어주는 겁니다. 이 new 값을 변경해 준 값을 write로 넣어줬을 때 이렇게 new 컨텐츠로 저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F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F를
당연히 지금 오픈을 했으면 다시 클로즈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F에 대한 클로즈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다시 F에 클로즈까지 처리를 해주면 이게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조는 이렇게 돼요. 자, 한번 이제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가 이제 오토코더라는 폴더의 안에 있어요.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쓸 건데, 오토코더라는 폴더예요. 이 폴더 안에 이 폴더 안에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오토코더 txt 파일이 생성이 됐는데, 이거를 제가 오토코더 new txt 파일로 다시 생성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오토코더 txt 파일은 이 오리지널 컨텐츠가 있는 오리지널 컨텐츠가 있는 txt 파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지금 이 오토코더 new txt 파일은 new 컨텐츠가 담긴 파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존 원본 파일을 보존을 하면서 오토코드의 텍스트를 지금 new 파일에 넣는 건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본 파일을 그대로 그냥 리플레이스로 그냥 덮어 씌우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원본은 좀 보존을 하는 걸 권장을 드려요. 왜냐하면 원본에서도 반드시 뭔가 따로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데이터 작업을 해줄 때 이런 검증 작업의 완료가 완벽히 되면 그 다음에 리플레이스 처리를 해주는 것을 권고를 드리고요. 근데 저라면 제가 이제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으로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원본은 무조건 살리는 식을 하고, 그 원본은 보통은 이걸 이제 시스템에서는 로그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는데, 그 로그 이제 원본 로그 값은 보통은 한 1년 정도, 6개월에서 최소 6개월, 최소 뭐 1년이 권고긴 합니다. 1년 정도는 그냥 보존하기도 하거든요. 이건 이제 시스템에서 로그를 다루는 사람으로 기준으로 말씀드린 건데, 어쨌든 원본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코드는 이제 완료가 됐고, 이걸 이제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다시 이제 터미널을 열어요. 기존에 제가 그 강의를 그 전에 했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 있는 건데, 클리어 해가지고 닫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열었어요. 그러면 우리 이 파이썬 파일은 어디서 지금 실행되고 있나요? 파이썬 파이코드 파일은 오토코드 리플레이스 오픈 파이가 이렇게 지금 실행이 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실행을 그때 했던 것처럼, 지난 시간 했던 것처럼 파이썬을 열고 파이썬을 실행시키고 오토코더 리플레이스를 해서 탭을 눌러주면 그냥 자동 완성으로 뒤에 쭉 되거든요. 어느 정도 작성을 해준 다음에 리플레이스 오픈을 누른 다음에 우리 여기서 절대 경로를 넣어줘야 돼요. 첫째, 절대 경로 C 드라이버에 오토코더 텍스트 파일이 있었어요. 혹시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만들어 놓은 파일을 절대 경로가 지금 C의 오토코드에 지금 오토코드 텍스트 파일이에요. 이걸 다시 좀 줄여서 이게 생성을 하다 보면 이렇게 되구나. 그냥 어쩔 수 없이 조금 작게 쓰겠습니다. 파이썬에 다시 죄송합니다. 다시 쓰게 됐는데, 리플레이스 오픈까지 한 다음에 우리 소스 경로인 소스 파일이 있는 경로를 이렇게 찍어줍니다. 오토코드 텍스트 파일 넣고 다시 데스티네이션 경로. 근데 저는 그대로 써줄 거예요. 같은 경로 안에 오토코더 new txt 파일로 넣어줄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이제 되죠. 이렇게 보였을 때, 자, 이게 첫 번째 인자, 두 번째 인자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가 소스, 여기가 데스티네이션으로 경로를 작성을 해줬어요. 절대 경로로 했을 때 실행하면 어떻게 되냐? 자, 실행을 했어요. 실행을 했는데 지금 바로 생성이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 시간이 지금 오전 6시 26분. 여기서도 지금 오전 6시 26분으로 동일한 시간에 지금 NTP 시간을 맞춰서 실행이 됐습니다. 그럼 오토코드의 new라는 파일 한번 열어볼게요. 짠. 네. 차이점 보여드릴까요? 짠. 어떻게 되나요? 이거 파일을 크기를 줄이면 이렇게 똑같거든요. 자, 어때요? 이 탭 글자 지금 다 없어진 파일의 화면이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자, 이게 여러분들은 가장 단순하게 보시면 탭으로 간단하게 처리를 했지만 여기 탭이 아니라 꼭 여기 어떤 파일의 글자 있죠? 파일 안에 컨텐츠 글자를 리플레이스 처리하는데도 굉장히 빠르게 효율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편적으로 탭으로 처리를 해줬지만 여러분들이 실무 환경에서 어떠한 글자, 컨텐츠 안의 내용을 바꿔치기 해줄 때 이번 방법을 사용을 하면 좀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제가 준비한 코드는 여기까지거든요. 준비한 강의 컨텐츠 여기까지인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컨텐츠를 개선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